벽 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총 5칸이 들어가는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의 붙박이장만 설치해도 수납 공간이 꽤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총 6세대가 한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총 2대의 엘리베이터를 공유하게 될 텐데요.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는 파우더장이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벽 앞쪽으로 붙박이장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6호 타입은 방 사이즈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게 20평형대의 방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의 전체 타입을 3D로 모델링하면서 느꼈던 점은 4호 타입은 크고 6호 타입은 작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18평형에 해당하는 4호 타입이 정말 좋은 구조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델하우스도 4호 타입만 만들어뒀습니다. 프루지오 서밋이어서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조금 기대했었는데, 세대 인테리어는 일반 프루지오에서 옵션을 조금 추가한 사양이랑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에는 아트월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요. 우물천장에 조명도 제공되지 않고요. 커튼 박스에 조명이 여기엔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시용품으로 실제로 제공되지는 않는 조명입니다. 대신 중문이나 붙박이장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 상판과 벽이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 사양이라는 점, 식기세척기를 포함한 모든 가전이 기본 제공된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확장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무상 제공은 아니겠지만, 모든 세대가 이 정도 사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오거나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급 아파트라고 느끼기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 아파트의 4호 타입이 구조적으로 갖는 큰 강점은 아파트의 출입구가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분양을 진행한 레미안 레벤투스의 47 타입인데요. 출입구가 한쪽 끝에 위치해 있으니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방과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이고요. 그렇다 보니 식탁을 배치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라체르보의 4호 타입은 현관에 들어가서 좌우로 분기가 되고, 왼쪽은 주방, 오른쪽은 거실로 공간이 나눠집니다. 절대적인 공간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주방 앞쪽에 4인용 식탁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대신 절대적인 면적이 18평형대인 만큼 방의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붙박이장을 설치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방은 붙박이장 설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 같은데요. 평면도를 보시면 창문이 옆쪽으로 이동되어 있는데, 여기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창문이 거의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저는 항상 공간에 가구를 배치할 때 동일한 사이즈의 책상을 배치하기 때문에 책꽂이가 있는 큰 타입을 배치했는데요. 작은 책상을 배치하면 지금보다는 더 넓어 보이게 되겠죠. 벽 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총 5칸이 들어가는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의 붙박이장만 설치해도 거실에 이미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2인 가구에서는 수납 공간이 꽤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침실 앞발코니와 세탁실의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꽤 있는 편입니다. 대신 안방의 사이즈는 많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구성한다면 정말 좁은 공간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놓여진 프레임은 지누스의 트리샷 프레임으로 완전히 매트리스 사이즈랑 동일한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헤드가 없는 저상형 침대를 놓고 붙박이장을 슬라이드장 형태로 짠다면 가능은 한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앞발코니 쪽으로 통행은 불편해지게 되겠죠. 사실 방의 사이즈상 이렇게까지 구성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넓은 사이즈의 헤드를 놓거나 일반적인 퀸 사이즈 침대와 작은 옷장 또는 작은 서랍장과 화장대 정도만 구성하신다면 공간을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도 사실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의 20평대 사이즈와 비슷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유아기의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괜찮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107동에 배치돼서 6세대가 엘리베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복도의 공간도 대략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한쪽 끝에 위치한 4호 타입은 이렇게 출입문 앞쪽에 계단실이 위치한 구조에 있고요. 복도를 따라서 쭉 나가면 엘리베이터실이 위치해 있겠죠. 엘리베이터실에서 정면의 새 집은 임대 세대에 해당하는 36 타입이고요. 이쪽에 있는 끝집은 또 다른 4호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복도를 따라가면 59 B 타입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세대가 한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총 2대의 엘리베이터를 공유하게 될 텐데요. 총 27층에서 144세대가 엘리베이터 2대를 공유합니다. 이게 정말 엘리베이터의 혼잡도가 높아서 이용을 못할 정도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급할 때 몇 분 정도 더 소요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래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세대가 엘리베이터 2대를 공유하는 것도 정말 수두룩하니까요. 그냥 아쉬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59A 타입과 59D 타입은 3베이 판상형에 해당하고 공간의 구조 자체도 무난한 편인데 59D 타입의 경우 부부욕실이 조금 오른쪽으로 빠져 있죠. 먼저 59A 타입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 3개와 욕실 2개가 온전히 위치해 있고 전체적으로 방의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방 2개 모두 침대와 책상을 놓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안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구성하고 퀸 사이즈 침대를 놓는다면 약간은 협소하겠지만 그래도 거주하기에는 괜찮은 공간이 될 테고요. 거실과 주방의 레이아웃도 꽤 안정적이죠. 이쪽에는 주방 장식장이 짜여진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모델링할 때는 아일랜드장과 상부장을 그냥 동일하게 구성해뒀습니다. 이 아파트가 푸르지오니까 아마 이런 모양의 수납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확한 사양은 당첨 이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9A 타입의 단점은 다용도실이 많이 협소한 편이라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이 아파트의 59 타입부터는 다용도실에 모두 슬라이드 도어가 설치되기 때문에 좁더라도 공간 활용성 자체는 꽤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9D 타입은 부부욕실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파우더장이 추가된 모델인데요.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는 파우더장이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모델링을 해보니까 공간의 세부적인 처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안방의 벽에 붙박이장을 구성할 경우에 이렇게 벽 앞쪽으로 붙박이장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통로가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이 벽에 붙박이장을 구성할지 말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공개된 도면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이 벽 사이즈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도면과 평면도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욕실 앞쪽에 파우더장이 있다는 것은 59A 타입보다 나은 점이겠죠. 이렇게 파우더장을 향해서 욕실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B 타입은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에 속합니다. 거실이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까지의 거리도 꽤 넉넉해서 거실과 주방을 잘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의 공간 자체도 꽤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거실의 양창 구조에서 소파 배치가 이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트월 쪽에 소파를 배치했고 LG 스탠바이미 TV를 창문 사이에 설치했고 빔 프로젝트를 이쪽 벽에 구현해봤는데 또 다른 공간적 로망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주세요. 다음 아파트 분석에서 최대한 구현해보겠습니다. 안방의 경우 파우더장과 붙박이장이 여기까지는 주어지고요. 여기에 슬라이드형 붙박이장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59B 타입이 59A나 59D보다는 안방의 수납량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59B에서 구조상 특이한 부분은 방인데요. 방의 사이즈가 꽤 작은 편인데 여기 살짝 튀어나온 벽에 지금처럼 책상을 딱 맞춘다면 방의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에는 붙박이장과 의류관리장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책상과 침대를 놓고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보이죠. 이제 65 타입을 살펴볼 텐데요. 일부러 59 타입을 먼저 보고 65 타입으로 왔는데 65 타입은 방 사이즈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타입이 4베이 판상형 타입이고 완전히 정남향에 해당해서 정말 좋은 평면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일반적인 59 타입보다도 방의 사이즈가 훨씬 작습니다. 보통 59 사이즈의 방의 국룰은 2700부터 3000까지인데 이 타입은 방의 사이즈가 2400, 2700으로 되어 있고 세로의 폭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게 20평형대의 방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두 방 모두 침대와 책상을 배치하기에도 정말 빡빡한 공간이었는데요. 이 방은 의류관리장이 있는 방인데 침대를 이렇게 배치하니까 붙박이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지죠. 나머지 한쪽의 방은 방 사이즈가 2400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책상을 놓는 레이아웃으로는 배치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겨우 책상과 침대를 함께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의 폭이 작다는 것은 거실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 4인용이 아닌 3.5인용 소파를 배치했는데도 한쪽 끝에 공간의 여유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손실된 공간들이 주방과 다용도실로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방의 넓이는 20평대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넓은 모습입니다. 가로의 폭도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 아일랜드장까지 주어져 있으니 거의 30평대의 주방같이 보이죠. 다용도실의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고 도어까지 슬라이드 도어가 주어지니까 공간을 정말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9B 타입처럼 붙박이장과 파우더장까지 주어져 있는데요. 대신 침대를 놓을 수 있는 벽의 폭이 좁기 때문에 침실 앞발코니까지의 통행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드레스룸 공간은 59B 타입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졌었기 때문에 65 타입만의 장점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4베이 판상형이라는 장점과 조금 넓은 주방 사이즈 정도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5 타입은 무조건 103동에 배정이 돼서 맞은편에 있는 서울숲 리버뷰 자이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위쪽 동들에 비해서 무조건 역까지의
거리가 더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매가가 결국 위쪽 동들의 5구 타입과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양가로 본다면 6호 타입이 5구 타입보다 동일한 층을 기준으로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아쉽지만 이 아파트의 5구 타입은 전부 저층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는 18평형에 해당하는 4호 타입이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6호 타입은 확실히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겠죠. 가능하시다면 주변에 임장도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임장을 다녀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제 영상을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